안녕하세요. 마이웨이입니다. 보시는 것처럼 암호화폐 시장이 어제도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. 특히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가 드디어 이 37K를 뚫고 거의 38K까지도 올라갔는데 그런데 그 뒤로는 조금 하락이 나오면서 현재는 36.7K를 보이고 있어요. 그런데 무엇보다 어제의 주인공은 바로 요 이더리움이었습니다.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무려 10% 이상 상승을 했는데, 근데 제가 딱 이틀 전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현 시점 리플만큼 저평가된 코인을 말씀드립니다 라고 하면서 저 역시 야금야금 모아가는 중이다 라고 또 말씀을 드렸어요. 그러면서 이 영상에서 이 차트로 보시게 되면 이제 올해 이더 같은 경우는 올해 4월에 연 고점을 찍었는데, 그때부터 이어진 이 하락 채널을 이틀 전에 이제 살짝 넘어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러면서 또 특히 이 이더리움의 네트워크 수입이 최근에 다시 증가세로 또 전환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 감안하면 현재는 좀 저평가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또 드리기도 했어요. 그런데 정말 어제 이렇게 무려 12%나 상승을 하면서 요런 또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.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요 이더리움 BTC 차트를 보면서 올해 지금 계속 요런 하락 채널에 있고, 특히 요 시점에 있었을 때 여기가 무너져서 더 큰 하락이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전망이 꽤 많기도 했습니다. 그래서 심지어 이걸 보시면 제가 요 뉴스도 소개해드리기도 했지만 뭐 이더리움이 2달 반 내로 $1200까지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전망을 하는 또 분석가도 있었어요. 그러니까 이 BTC 차트로 전망을 하는 것이 얼마나 리스크가 있는지 이번에 좀 알 수 있게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비트코인 대비 상대적인 개념으로 봐야 한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아무튼 어제 이 이더리움의 상승으로 인해서 이걸 보시는 것처럼 이것이 암호화폐 전체 시총인데, 제가 어제 요 말씀드렸을 때 그때만 해도 요 노란색 박스 안에 머물고 있었는데, 어제 이더의 상승으로 이렇게 이 박스를 뚫고 올라가면서 현재는 전체 시총이 1조 3,600억 달러를 보이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는 이 볼륨이 큰 이더리움이 상승을 하니까 이 전체 암호화폐 시총도 비교적 크게 또 증가를 했다는 거예요. 그러면서 요 알트 시총을 보게 되면 마찬가지로 어제 요 알트 시총을 말씀을 드렸을 때만 해도 요 박스 안에서 위치해 있었는데, 어제 하루 동안에 이렇게 뚫고 올라서더니 지난 4월에 이 알트 시총의 영고점을 어제 이렇게 또 터치를 했습니다. 그래서 지금은 좀 다시 떨어지긴 했지만 어쨌든 어제 이 이더의 상승이 이 전체 암호화폐 시장에 꽤 큰 파급력을 미쳤다는 겁니다. 그래서 현재 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살아났기 때문에 좀 더 이 알트 예열장이 더 달궈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저는 바라보고 있어요. 그래서 또 현 시점에서 제가 보기에 이 저평가 구간에 있는 그 코인을 또 하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, 그럼 그것을 또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 또 우리의 관심사인 요 리플을 한번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어제 이 주인공이 이 이더리움인 것에 반면에 이 리플은 좀 아쉬운 움직임을 좀 보였어요. 그런데 이것도 어느 정도 예상을 했던 것이, 어제 이 리플의 연례 행사인 스웰이 끝나면서 만약에 뭐 호재성 이슈라든지 그런 뉴스가 나오지 않는다라면 어느 정도 실망 매물이 나오면서 하락이 나올 수 있다라고 또 영상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리기도 했습니다. 그래서 어제 저녁 9시 이후로 이 빵영이 마지막으로 인터뷰를 하면서 스웰이 종료가 되니까 그 시점에 맞춰서 바로 이렇게 아래 꼬리가 달린 요 하락이 또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 그 이후로 조금 더 하락이 좀 이어지고 있는데, 그런데 저는 뭐 예상된 호재는 호재가 아니라는 말이 또 있잖아요.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예상된 악재는 악재가 아니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일단 지금 현재 이 주요 지지선을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 지난 8월에 저항으로 작용했던 이 구간을 1차 지지선으로 보고 있고, 그리고 이 2차 지지선이 이렇게 하락을 한 이후로 꽤 긴 시간 동안 이곳이 저항으로 작용을 하면서 쉽게 돌파를 못했는데, 이제는 여기를 뚫고 올라갔던 만큼 이곳은 좀 비교적 강력한 지지선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2차 지지선, 그러니까는 700원 초반대까지 이 아래로 무너지지만 않는다면 이 리플의 상승세는
쉽게 꺾이지 않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해요. 그리고 지금 이 원화 차트와 달러 차트가 다른 게 현재 여기 보시면 현재 이 1차 지지선을 이 원화 차트로는 아직은 터치를 못했는데, 그런데 이걸 좀 달러 차트로 보시게 되면 이 분홍색 박스가 제가 이 원화 차트에 보여준 여기거든요. 요때 이 8월의 저항선으로 작용했던 구간이 여기인데, 근데 보시는 것처럼 어제 급락 때 달러 차트 같은 경우는 여기를 터치를 하고 이렇게 또 말아 올렸던 거예요. 그래서 일단 한 번은 여기에서 지지를 해줬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, 그리고 최근에 이 리플 같은 경우는 이때가 이제 10월 한 19일 요때 이 SEC가 경영진을 대상으로 한 그 소송은 좀 취하를 하면서 이렇게 상승이 나왔었는데, 그런데 그때 이후로 보시는 것처럼 고점까지는 거의 50% 가까이 상승을 했고, 현재 기준으로 보게 되면 대략 한 35%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. 그러면 요때를 보시면 요게 지금 리플 달러 차트인데 요 시점이 2020년 한 8월 달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지금이 아직 뭐 대세 상승장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, 마찬가지로 2020년 8월이면 대세 상승장으로 볼 수 없었던 그 기간인데, 그런데 이때도 보시는 것처럼 이때는 무려 고점 대비해서는 70% 정도의 상승이 나왔다가, 그러다가 또 그 이후로 30% 정도 하락을 하는 이런 움직임이 또 나오기도 했습니다. 그런데 그 이후로 보시게 되면 쭉쭉쭉 가더니 이렇게 또 큰 상승이 나왔어요. 그래서 이때가 이제 2020년 11월이고, 그리고 나서 12월 달에 이 SEC가 리플 상대로 소송을 걸면서 이렇게 또 급락이 나왔었는데,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급등 후에 또 하락은 어느 정도 자연스러운 흐름이라는 겁니다. 그리고 지금은 뭐 이때보다도 덜 오르기도 했고, 그래서 고점 대비해서 대략 한 14%까지 하락을 했다가 현재는 한 9%대로 하락을 한 것이기 때문에 뭐 요 정도 하락은 양호한 수준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현재 지금 뭐 비트코인과 알트의 현재 대장인 이 이더리움이 힘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좀 살아있는 한 리플도 좀 함께 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뭐 어제도 제가 영상에 말씀을 드렸지만 조만간에 지난 7월의 연고점을 새로 갱신을 하러 갈 것이라 저는 바라보고 있어요. 그러면 이제 현재 시점에서 제가 생각하는 또 하나의 이 저평가된 코인이 무엇인지 한번 말씀을 드리면, 그것을 또 어제 공유하기도 했는데 바로 요 도지코인입니다. 그러면 먼저 요 트윗을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. 한 또 암호화폐 분석가가 이런 트윗을 올렸는데 뭐라고 하냐면, 다음 주 또는 2주 안에 도지코인이 마침내 움직이기 시작할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. 그러면서 도지가 더 높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일반적으로 매우 빠르게 움직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. 그런데 이 도지코인이 확실히 좀 저평가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요것을 또 한번 보여드리면, 요게 지금 시총 1위부터 10위까지에 있는 코인의 현재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, 그런데 이게 어제 제가 밤 10시 50분에 올린 거라서 요걸 다시 보시면 이때만 해도 이더리움 가격이 1900달러였으니까 급등이 나오기 직전이었어요. 그럼 이때 기준으로 이 도지코인 같은 경우가 YTD, 그러니까 올해 1월 1일부터 현재까지의 상승률이 보시는 것처럼 고작 8.3%밖에 안 됩니다.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122% 상승을 했고, 어제 급등하기 전에 저평가 구간이라고 봤던 이 이더리움도 올해는 59%나 상승을 했었어요. 그리고 요 바이낸스 코인 같은 경우가 뭐 가장 좀 저조하긴 한데, 뭐 아무래도 바이낸스 같은 경우는 또 거래소 코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미국과의 관계, 또 여러 이 복합적인 문제가 있어서 현재는 가장 낮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고, 그 다음으로 이 도지가 낮은 상황이라는 겁니다. 그래서 XRP도 연초 대비 102%, 뭐 솔라나는 무려 377%인데 도지가 8.3%밖에 안 되니까 확실히 덜 올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. 그런데 이게 어젯밤 10시 한 50분쯤 기준이잖아요. 그러면 현재 실시간으로 다시 한번 보시면 이걸 보시면 현재는 어제 비트코인이 거의 한 38개까지 갔다가 다시 좀 하락을 하면서 그때 알트들이 좀 빠지니까 도지는
이 100원대가 다시 깨지면서 현재는 연초 대비해서 5.3%만 상승을 했습니다. 그에 반면에 이제 이더리움은 어젯밤에 급등이 나오면서 2100달러까지 올라섰고 연초 대비해서는 75%로 아까 전에는 59%였는데 이렇게 또 다시 올라서게 된 거예요. 그리고 이 올타임 하이 기준으로 봐도 도지코인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89%니까 이 10위권 코인 중에는 현재 가장 높은 이 낙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래도 도지가 이 10위권 안에 있는 메이저 중에서는 또 메이저라고 볼 수가 있는데, 그런데 이 가격적인 측면으로 봐서는 현재는 좀 저평가 구간에 있다라고 저 역시 또 생각을 해요. 그런데 또 이 도지코인 하면 아무래도 일론 머스크를 빼놓을 수가 없을 거예요. 그리고 이 일론 머스크에 의해서 도지 가격은 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이 기사를 보시게 되면 10월 28일이니까 얼마 전에 나온 기사인데, 이번 주의 도지 상승은 일론 머스크의 X, 그러니까는 트위터의 새로운 이름이 지금 X잖아요. 이 X의 금융기능 출시를 언급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또 기사가 나왔어요. 그런데 또 여길 보면은 뭐 이때 회의에서 도지코인을 따로 언급을 하진 않았지만 일단 이 X의 금융 기능을 출시를 할 것이다 라고 언급을 했기 때문에, 그렇다면 도지가 여기에서 뭐 또 하나의 결제 수단으로 적용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깔려 있다라는 겁니다. 그리고 또 이 기사를 보시게 되면 이 X의 공식 계정에 보시는 것처럼 여보세요, 저는 도그예요 라고 또 트윗을 올리기도 했어요. 그러니까 솔직히 아무런 의미가 없지만 이 도지를 연상하게 하는 이런 짤들을 이 트위터 공식 계정에 이렇게 또 올리고 있다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것도 10월 25일 비교적 최근인데, 그래서 뭐 일론 머스크든 뭐 일론 머스크가 운영하는 이 X든 일단 어쨌든 이 도지와 연관이 되어 있고, 또 주기적으로 직간접적으로 이 도지를 암시하는 뭐 발언이나 또 글들을 올리기 때문에 여기에 이 도지코인의 상승의 가능성은 좀 찾아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러니까 어제 이 이더리움의 상승을 했던 그 방아쇠 역할을 했던 것이 블랙록이 이더리움 현물 ETF 신청서를 제출을 했다라는 요 소식이 나오면서 저평가 구간에 있던 이 이더리움의 방아쇠 역할을 또 하기도 했어요. 그렇다면 이 도지코인의 방아쇠 역할은 이 일론 머스크가 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러면 아까 그 트윗을 다시 한번 좀 보여드리면, 이 분석가는 요 끝에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, 실제 도지의 랠리는 2024년 말에 시작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서, 하지만 그렇다고 그 이전에 우리가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. 그러면서 이 차트를 첨부를 하는데, 이걸 보여드리면 현재 도지의 움직임이 여기에 있고, 현 시점에서 2주 안에는 이렇게 상승을 한다고 보고 있지만, 그런데 재차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내년 하반기 이후에 이렇게 더 큰 상승을 할 것이다 라고 이 분석가는 또 전망을 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 그 근거를 요때 고점과 요 고점을 이어서 요것이 저항선으로 작용을 해서 맞고 떨어진 후 이렇게 올라갈 거라 보고 있는데, 뭐 그것까지는 아직은 저는 잘 모르겠고, 일단 가격적인 측면으로 봐서는 이걸 보시면 이제 어제 저녁만 해도 101원이었는데 현재는 또 100원이 깨졌어요. 그런데 이 차트만 보면 유독 좀 저평가 구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하지만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본격적인 상승은 내년 말에 시작될 수 있다라는 이런 전망도 있으니까 어디까지나 그냥 참고만 하시고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어제 제가 여기에도 말씀을 드렸지만, 일단 저는 현재는 도지코인을 보유하고 있지는 않아요. 그래서 매수는 하고 싶지만 아직은 이 후순위에 밀려있기 때문에 당장 매수 계획은 염두에 두고 있지 않습니다. 그러니까 하나의 의견 정도로만 참고를 하시고, 매수를 고려한다면 좀 더 자신이 리서치를 해서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네,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항상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부자가 되는 길, My Way.